통증의 제왕, 출산보다도 아프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게 느껴지는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의사로서 저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권유드리고 싶어요. 혹시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몸 한쪽이 이유 없이 따갑고 바람만 스쳐도 아플 만큼 예민해진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신경통이라고 생각했다가 며칠 뒤에 피부에 발진이 올라와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의 주제는 이름만 들어도 무섭게 느껴지는 대상포진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상포진은 사실 새로운 병이 아니에요. 어릴 때 한 번쯤은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수두를 앓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경절 속에 숨어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깨어나 신경을 타고 퍼지면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흉추신경을 타고 나타나면 가슴이나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고 요추신경이면 허리와 다리에, 3차 신경이면 얼굴이나 눈에 증상이 생겨요. 드물지만 생식기나 귀, 심지어 뇌신경까지 침범하기도 하죠.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상포진을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취업이나 경쟁, 결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밤샘 근무와 과로, 무리한 다이어트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젊은 사람들의 면역을 떨어뜨리면서 발병이 증가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라 혹시 나도 대상포진일까? 라고 의심해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으로 악명이 높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을 통증의 제왕, 출산보다도 아프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통증의 양상은 따갑고 쓰라린 느낌, 찌릿찌릿한 신경통, 옷이나 바람만 스쳐도 깜짝 놀랄 정도의 과민 반응 등으로 다양해요.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정말 참기 힘든 통증이라는 거예요. 또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보다 통증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나 가슴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관절약이나 신경통약을 처방받았다가 나중에 발진이 생기고 나서야 대상포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죠. 실제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오셨다가 귀 뒤쪽, 두피 부분에 발진이 보여서 급하게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한 환자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허리나 가슴, 얼굴, 머리 등 몸 한쪽 부위에 이전에 없던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대상포진을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만약 관절염으로 약을 미리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 발진이 확인되면 반드시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발진이 생겼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대상포진 약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감기처럼 흔히 겪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글로만 접했을 때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낯선 통증이 생긴다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대상포진은 많은 의사들이 빠른 진료를 강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료에 흔히 말하는 72시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피부 발진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통증 기간이 단축되고 후유증인 신경통 발생률도 낮아졌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물론 약을 빨리 쓴다고 해서 이미 생긴 신경 손상이 100%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핵심이죠. 특히 눈, 귀, 뇌신경처럼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부위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필수예요. 안구 대상포진은 시력 손상, 귀 주위 대상포진은 안면신경 마비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러야 하죠.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단순히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에요. 수포와 발진이 다 나은 뒤에도 신경이 손상되면 같은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이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서 1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5.8%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했고 특히 50세에서 79세 구간에서 10년마다 위험률이 70%나 증가했어요. 신경통 말고도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눈 주위 대상포진은 각막을 손상시켜서 시력 저하나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귀 주변 대상포진은 얼굴 신경을 침범
침범해서 안면마비, 흔히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청력저하나 어지럼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뇌졸중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 뇌염 같은 중추신경계 침범도 보고되어 있어요. 피부 손상이 심한 경우는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요. 특히 눈이나 귀 주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반드시 안과나 이비인후과 협진이 꼭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신경통과 합병증의 위험은 더 크게 증가하고 한번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포진의 기본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예요. 약물 치료는 72시간 내에 투여해야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발진이 생기면 꼭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하고요. 통증이 일반적인 관절통 양상과 다르다면 발진이 생기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복용해 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진통제를 통해서만 통증 조절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진통제에 더해서 신경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신경통 후유증 예방에 더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상포진 발병 2주 이내에 시행할 경우 신경통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논문은 대상포진에서 3개월 이내에 신경주사 치료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나눠서 통증 조절 정도와 신경통 후유증의 차이를 비교했어요. A그룹은 대상포진 진단 후 4주 이내, B그룹은 3달 이내에 신경치료를 진행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표인데요. 두 상황 전체에서 통증 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신경치료 3개월 후에 신경통 후유증에 대해서 비교한 표예요. A그룹은 척추 기립근 평면 차단술을 통해 치료했고 B그룹은 척추 주위 신경 차단술을 통해 치료를 진행했는데 어떤 치료를 사용하든 치료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후유증이 적은 것이 확인됐어요. 6개월 뒤에 비교를 했을 때도 효과는 신경치료를 한 군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진단과 동시에 신경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고 만약 시간이 없어서 약만 받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 호전이 없다면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상포진에서 정말 다행인 점은 예방접종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백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접종은 1회만 하면 되고요. 효과는 평균적으로 대상포진 예방률이 약 50에서 70%, 그리고 신경통 예방률은 약 60%로 보고되어 있어요. 다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60대는 60%, 70대는 40%, 80세 이상에서는 20% 전후까지도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살아있는 바이러스다 보니 면역 저하자나 임산부는 접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재조합 백신이에요. 사백신이라고도 부르는데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만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라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전혀 없어요. 접종은 2회 해야 되고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서 대상포진 예방률이 90에서 97%, 신경통 예방 효과도 약 90% 전후로 보고되고 있어요.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도 예방 효과가 90% 가까이 유지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미국 메디케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가 70%, 신경통 예방 효과는 76% 정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임상시험이랑 현실 세계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임상시험에서는 철저히 관리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예방 효과가 90% 이상 높게 나오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자도 포함되고 하니 효과가 평균적으로 70% 정도로 낮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은 최대치, 현실 데이터는 실제 평균치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재조합 백신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면역 저하 환자나 암 환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맞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권유가 되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라면 필수적으로 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50세 미만이라도 당뇨나 만성신부전,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대상포진을 여러 번 앓은 고위험군이라면 접종을 권장드려요. 정리하자면 생백신은 저렴하고 1회 접종이라 간편하지만 효과와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고 재조합 백신은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로서 저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재조합 백신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방접종과 함께 일상에서도 면역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대상포진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거라서 생활습관 관리가 곧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 되는 거죠. 실제 해외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대만에서 13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약 1.24배 높아요.
높았어요. 수면, 즉 충분히 자는 게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막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체중과 운동이에요. 2024년 발표된 대규모 유전자 연구에서는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이 높을수록 대상포진 위험이 올라갔고, 반대로 평소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대상포진 위험이 절반가량 낮아졌어요. 즉 규칙적으로 걷고 몸을 움직이는 게 큰 예방이 된다는 거죠. 셋째는 영양이에요. 영국에서 2005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상포진 위험이 3배나 높았어요. 비타민C 하나만 따로 먹는 것보다 과일과 채소처럼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예요. 마지막으로는 만성질환 관리예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더 쉽게 떨어지고 대상포진 재발 위험도 높아져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게 곧 면역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잘 자고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기저질환까지 관리하는 것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생활 속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대상포진은 흔하지만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72시간 내에 치료와 예방, 백신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